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직도 우리를 공분케 하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진짜 이 성폭행 사건, 그리고요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정말 모두 여성을 노린 사건인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난 3일 새벽 12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요. 귀가하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한 여성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를요.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리고는요, 이 여성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자, 문이 닫힐 때쯤 남성이 다시 문을 열어서 타죠. 네. 그리고요, 이제 여성이 잠시 후에 내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성이 이제 내리자, 네. 이 남성이 천천히 뒤따라 내립니다. 어머, 그렇죠? 소름 끼쳐요. 이후에 이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간 남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 보는 저 장면반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살금살금 엘리베이터 저 내리는 저 동작이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최정아 기자님, 지금. 네, 이 30대 남성은 이 늦은 시간에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세상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따라탄 후에 집 앞까지 따라가서 이 몸을 강제로 만지고 무차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멀리서부터 따라온 그 영상이잖아요. CCTV. 네, 맞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귀에 대고요. 이 당시에 소리 지르지 마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 여성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어락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졸라서 딸이 순간 나 이렇게 끌려가면 성폭행 당하겠다라는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딸 대신 전해준 그 당시에 이 급박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눈치를 챈 듯한 이 30대 남성,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계단으로 도망친 이후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주민분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여성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진짜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 30대 남성이 폭행을 저지르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도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범행의 목적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데려갔다고 무조건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데려간 것 자체로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만 성인을 데려간 경우에는 간음 또는 노동력 착취 등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추행 등 목적 약취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짜 아직까지도요, 유익영 평론가님, 우리 사회 여성이 안전한 사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게 뭐 K-팝도 있고 있지만 KCCTV도 굉장히 돼서 왜 다방에가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핸드백 카페.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고 와도 안 가져가는 건 다 CCTV 덕분이라는 말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타는 여성분만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심야에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섭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남성분이 따라 타면은 내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인간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했어요. 모자 푹 눌렀었잖아요. 혹시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CCTV 비추면 모자 비춰가지고 자기 좀 얼굴 가릴 요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인간이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눈치를 채고 도망갔잖아. 그럼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석을 했습니다. CCTV로 특정을 했어요, 누군지를. 아하. 경찰이 특정을 했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하. 출석해라. 그랬더니 7일 날, 지난 7일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어허. 그래서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성과. 세상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늘 배회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찰 출석 당일 조사를 받지 않고 바로 귀가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조사를 나 혼자 받을 수 없고
내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때 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 경찰 출신이시가 아니 이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는 게 말이 돼요? 영장도 안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경찰은 자진 출석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돌려보냈고, 다만 이후에 30대 남성 다시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나타나서 조사를 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아마 사건 직후에 신고를 받고 추적해 곧바로 검거했다면 긴급 체포가 당연히 가능하죠. 이후에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할까? 물론 요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나 긴급 체포가 가능하지만 자진 출석 자체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드시 보아야 하는가? 실제로 수사 상황이나 출석 경위 등을 고려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뒤에 자수한다고 나타난 사람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4일간 도주를 지속해왔고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긴급 체포도 가능했음직한 사건인데 경찰은 긴급 체포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굳이 선회하자면 네. 긴급 체포로 감행했다가 긴급 체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후의 조사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나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고 주거가 일정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확보하고 일단 돌려보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도 구속영장을 이 몹쓸 인간한테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몹쓸 인간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